영화 스포트라이트는 국내 기준 2016년 개봉한 작품으로 마크 러팔로, 마이클 키튼, 레이첼 메가담스, 리브 슈라이버 배우가 주연으로 출연하는 실화 바탕의 사회 고발 영화입니다. 카톨릭 교회의 아동 성범죄에 대한 탐사 보도를 했던 보스턴 글로브의 스포트라이트 팀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입니다. 런타임은 128분, 등급은 15세 이상 관람가입니다. 로튼 토마토 신선도 지수 97%, 메타크리틱 스코어 93점, 아카데미 시상식 작품상과 각본상 등을 통해 관객과 평단에게 모두 좋은 평가를 받은 작품입니다. 영화 스포트라이트를 나름 평점해보자면 100점 만점에 85점으로 할 수 있겠습니다. 영화 스포트라이트의 매력 첫 번째는 사실성입니다. 카톨릭 교회의 아동 성추행 사건을 보도하기 위해 노력하는 기자들의 모습과 진실을 위해서 싸우는 사람, 진실을 감추려는 사람들이 사실적으로 잘 그려져 있습니다. 거기에 기자들이 취재를 해나가는 과정과 함께 진실과 정의를 추구하면서도 특종이나 단독 보도 등의 열망과 욕심을 가진 기자들의 모습도 잘 보여지며 기자라는 직업에 대한 현실적이고 사실적인 모습도 잘 다루고 있습니다. 매력 두 번째는 긴장감의 유지입니다. 이전에도 제보가 있었지만 보스턴 글로브 내부의 누군가에 의해 제보가 묵살되었음을 통해 새로운 긴장감을 만들고 그게 몰입하게 해줍니다.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해답이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맥커핀이라고 생각하고 넘기거나 반성으로 해석하거나 개인 혹은 집단이 그 당시에 생각하는 우선순위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는 메시지를 보여주는 요소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영화 스포트라이트의 아쉬운 점을 굳이 뽑자면 극적 장치는 약하다는 것입니다. 긴장감 유지는 되지만 드라마틱한 구성이나 방해 요소가 등장하지는 않으면서 다소 밋밋하게 다가올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영화 스포트라이트를 짧게 소개한다면 사건과 보도를 사실적으로 다룬 인상적인 영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001년 보스턴 글로브의 신임 편집장으로 부임한 마틴은 카톨릭 교회의 성추문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게 됩니다. 과거 초기 보도는 있었지만 후속 보도가 이어지지 않으면서 대중의 관심도 멀어지고 진실도 밝혀지지 않았던 사건이었는데 마틴은 보스턴 글로브의 가장 대표적인 팀인 스포트라이트 팀에 그 사건에 대한 후속 보도를 제안합니다. 스포트라이트 팀장인 월터는 그 제안을 수락하고 보도를 위한 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스포트라이트 팀은 카톨릭 교회 측이 피해자들과 법적인 기록이 남지 않는 방식으로 합의를 진행해 왔으며 합의에 응하지 않은 사람들 중 일부는 지금도 카톨릭 교회와 법적으로 다투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피해자 모임이 있으며 피해자 모임의 대표인 피를 통해 이슈화된 개옥원 신부 외에 성추행과 관련된 신부가 12명이나 더 있으며 그 사실을 필이 보스턴 글로브에 제보했지만 묵살당했음을 알게 됩니다. 이때부터 스포트라이트 팀은 내부를 경계하며 정보를 더 모으게 되고 이 분야를 오래 연구하고 조사한 리차드를 통해 보스턴 내부에서만 90명에 이르는 성범죄 신부가 있을 수 있음을 알게 됩니다. 스포트라이트 팀은 이 진실을 명확하게 확보하고 보도하고 세상에 알리기 위해 고군분투하게 되는데 예상치 못한 9.11 테러를 통해 보도 시점을 놓치게 되고 동시에 외부 세력의 압박을 받게 됩니다. 스포트라이트 팀은 외부에서 오는 은근한 압박을 사명감으로 이겨내고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에 동의하는 사건 관계자들이 움직이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스포트라이트 팀은 성공적으로 보도를 만들어냅니다. 영화의 스토리는 여기서 끝나지만 자막을 통해서 보스턴 글로브가 한 번의 보도에서 멈추지 않고 이후 600여 건의 보도를 이어나가면서 진실과 피해자들을 위해 노력했고 그 결과 249명의 성직자가 고소되는 상황을 만들어냈음을 알려줍니다. 거기에 멈추지 않고 적극적인 은폐를 만들었을 것으로 보이는 로 추기경의 후일담과 성직자들의 성범죄가 단순히 보스턴, 미국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만연해 있음을 보여주며 밝혀지고 해결돼야 할 문제가 많음을 보여주며 영화가 마무리됩니다. 보스턴 글로브는 5년 전 카톨릭 교회의 성범죄 사실을 제보받았지만 그냥 묵살해버립니다. 이후 극에서 스포트라이트 팀이 받는 압박과 고생을 통해 이러한 묵살이 외부 세력에 의한 것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관객에게 심어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작 주요 인물들, 특히 마이클은 이 부분에 크게 신경 쓰지 않고 현재의 조사만 열심히 하면 된다는 태도를 보여주면서 두 가지의 느낌 혹은 전제를 보여줍니다. 첫 번째는 스포트라이트 팀이 가지는 입지와 영향력입니다. 과거가 어쨌든 보스턴 글로브 내부에서 어떤 방해 요소가 등장하든 상관없이
결과적으로 스포트라이트 팀은 그대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게러비디언이 마이크를 냉담하게 대하다가 스포트라이트 팀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태도의 변화가 만들어지는 것이 더해지며 스포트라이트 팀이 얼마나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두 번째는 긴장감의 형성입니다.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이번에도 카톨릭 교회와 관련된 보도를 묵살, 방해할 수 있음을 관객에게 알려주며 긴장감을 심어줍니다. 이미 사회적으로 모두가 월터가 어떤 보도를 준비 중인지 알고 있는 분위기 속에서 월터에게 가해지는 은근한 압박, 회유, 경고들이 섞이면서 이 긴장감이 자연스럽게 관객에게 스며들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 제보에 대한 묵살은 월터의 실수라고 간략하게 정리되고 팀원과 다른 사람들에 대한 사과로 이어지며 마무리됩니다. 이를 통해서도 우선순위, 중요순위는 기준이나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다는 것, 포기하지 않고 관심을 기울이면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합니다.